먼저 분석하셔야 되고요. 어디 보시냐면 여기 앞에 클레이밍 체크해 볼게요. 다음이라고 주장하는 광고, 즉 너는 반드시 주의해야 된대. 그러면 다음이라고 주장하는 광고 속에 있는 제품들 비교를 해야 될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광고 내용을 볼게요. 주의해야 할 광고 내용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문화적 차이라는 것은요,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브랜드가, 자, 문장 체크해 주시고요. 뭐, 브랜드에 대한 뭐 전형이 어떻게 광고되어지고, 그 다음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받아지는지에 대한 효과에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화적 차이가 광고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브랜드 인식에다가. 그래서 문화적 차이는 브랜드 인식에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므로 영웅 타입의 브랜드들은 자, 영웅 타입의 브랜드들은요 굉장히 성공적일 수가 있대요. 어디에서 성공적일 수 있냐면 영웅 타입의 브랜드는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식 그런 광고들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왜 테이프 하나 광고할 때에도 그 부착한 테이프 있지? 걔네 별짓 다 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같은 데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거 물건 떼는 거 보여준다든가 시원한 거 보여준다든가 영웅 타입 이런 브랜드들. 그래서 영웅 타입의 브랜드들은요 내적 성향이라 했으니까 내적 성향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걸 말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내적 성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ENTP, INTP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에도 I는 내적, 다시 말해서 항상 생각의 중심이 자기 쪽을 향한 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적 성향의 국가들에서 특히나 성공합니다.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왜냐하면 여긴 고객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브랜드는요,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은요, 여기 히어로 타입 브랜드에 굉장히 취약하대. 그 다음에 좀 더 외적 성향이니까 어디 향한 거냐면 시선이 타인을 향한 거. 그래서 외적으로 통제되어진 국가들, 좀 더 외적으로 통제되어진 국가들이니까 타인을 향해서 통제라든가 억압이 들어가는 이런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에서는요 너가 뭐 해야 된대요? 그 제품 비교에서 특히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인을 향한 시선을 가진 국가들에서는 어떤 광고를 주의해야 될지 그거 찾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음에 때를 P&G 세제 부서가 OMO를 계속해서 흡수했던 또 아니라 OMO에 대해서 소비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들은요 제일 먼저 약간 거칠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타입의 프로모션 캠페인을 했습니다. 약간 거친 캠페인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왜 거칠다 했을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들은 OMO가 세탁물의 텍스처, 질감을 다 파괴한다는 걸 보여줬대. 두 번만 세탁해도요, OMO가 들어가면은 완전 세탁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공격적으로 광고를 했어, 공격적으로. 왜 우리도 한동안 그런 것 때문에 날렸잖아, MSG. 사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MSG 먹어도. 근데 마치 MSG가 들어가면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계속해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몇 주 만에 OMO는요, 로스트, 자신들의 상당한 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OMO라는 브랜드는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잃은 시장의 상당한 몫은 어떤 몫이냐면, 이런 몫이래. 굉장히 나이스하게 주회사 P&G의 주요 세제 라인에 다시 재배치된 시장의 몫이래요. 다시 말해서 OMO에서 누구로 옮겨간 거야? P&G로 3대 갈아탄 거야. OMO 제품을 쓰면은 세탁물이 망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P&G를 갈아타기 시작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공격하면 성공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P&G가 싸움에선 이겼지만 한 번의 전투에서는 이겼는데요. 전체 전쟁에선 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망했다 얘기한 거야. 딱 그 싸움에서는 잠깐 이긴 것 같지만 전체 전쟁에서 졌대. 왜냐하면 오랫동안 네덜란드 여성들은요.
PNG 세제를 피했대요. 분명히 사람들이 갈아탔다 얘기한 것 같은데 피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피했냐면 그들의 경쟁자를 해쳤기 때문입니다. 자기 제품을 피력한 게 아니라 타 제품에 대해서 오히려 네거티브 선전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을 잃게 된 거야. 왜냐하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 아까 어떤 성향이었죠? 타인을 향한 시선이 타인을 향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타인 중심이기 때문에 타인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그 제품은 못 쓰는 제품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은 넷이 가리키는 건 누구 얘기한 거야? 경쟁자를 손상시키는 이런 일은요 절대 외적 성향, 외적 통제를 받는 문화권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타인 중심적, 타인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얘기하듯이 영국인들이 말을 하듯이 이건 크리켓, 우리가 싸우는 스포츠 싸움이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을 제끼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얘기한 거예요. 스포츠가 아닙니다라고. 그래서 주의할 광고 내용은요 타인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젠더는 아니었고요. 성별 싸움은 아니었고 2번 경쟁 제품이 우리 거보다 더 안 좋아요 라고 이런 깎아내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리셨던 거 41, 42 앞에 반에서 봄이에요, 용수철이에요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약간 그런 걸 물어볼 때마다 반명을 바꾸고 싶어요. 스프링 투 마인드에다 밑줄 치시고요. 봄이에요, 용수철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자, 스프링 투 마인드랑 어컬 투 마인드는요 동의하죠. 컴 투 마인드도 있어요. 다 떠오르다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동사 들어갔죠. 무엇이 잠재적 원인이 떠오르는지에다가 무엇이 영향을 주나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가 얼마나 쉽게 그 잠재적 원인이 떠오르는지에다가 영향을 주나요? readilly는 쉽게라는 뜻이에요. 약간 우리가 잠재적 원인을 떠올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고 있어. 우리 어떤 사건을 딱 볼 거야. 원인이 뭔지 파악할 때 과연 뭐가 영향을 줄까? 원인이 뭔지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요 바로 이거래요. 눈에 띄기만 하면 돼. stands out이 동의어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단어 stick out, 눈에 띄다 라는 뜻이에요. 두드러지다. 그래서 훨씬 많이 그 결정 요인은요 얼마나 많이 그 원인이 눈에 띄는지래요. 인지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소리로 들리면은 그거라 생각한대. 그 다음에 젤리언트 같은 경우는 무슨 말? 얘랑 똑같아요. 눈에 띄는 형용사. 그래서 그게 얼마나 눈에 띄는지. 그럼 눈에 띄면은 사람들은 그걸 잠재적 원인이라 생각한대. 그래서 환경, 즉 어떤 환경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 눈에 띄는 거니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거 맞죠? 그래서 A는 지울게요. 우리의 시선을 쉽게 사로잡는 환경의 요소들은 길 가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 구경한다고. 제일 눈에 띄는 게 지나가는 차나 또는 아니면 건물 같은 게 아니라 제일 눈에 띄는 거 뭐야? 당장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환경 요소들은요 뭐일 가능성이 크냐면 잠재적 원인일 가능성이 크대요. 관찰되어지는 결과에. 그래서 어떤 사건 같은 게 발생하면 우린 눈에 띄는 거에다 주목하게 될 거야. 눈에 띄는 게 뭔지 한번 볼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무나 눈에 잘 띈대. 사람들이 눈에 잘 띄고 주목할 만하고. 그 다음 interesting, 되게 재밌대요. 사람 구경하는 거 재밌죠. 자, 굉장히 흥미롭대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훨씬 더 쉽게요. 다른 환경 요소보다. 주변 잘 기억 안 나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기억한단 말이야. 그래서 situation, 만약 모든 게 다 똑같이 주목을 받는다면 상황들은 자 답에 대한 단서 뭘 보이죠? B가 맞는 거, 뭐는 그냥 단지 단순한.
사람들은 상황이 주목할까 아니면 사람이 주목할까? 사람이 훨씬 더 주목하겠지. 그래서 상황은 단순한 배경으로만 보입니다. 뭐에 대한 배경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배경이야. 사람이 훨씬 눈에 띄니까. 그냥 상황은 배경일 뿐이야. 단지. 그래서 more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just, 오로지, only. 이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배경에 불과해요. 사람이 훨씬 눈에 띄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면요. true of는 적용되는 이란 뜻이에요. 다양한 사회적 결정 요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어떤 사회적 결정 요인이냐면 눈에 안 보이는 사회적 결정 요인에서도 이게 작용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회적 결정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한 거 어떤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할 거야. 그래서 attribution 별표. 이게 attribution이 중요한 게 attribute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attribution 당연히 명사고요. 셋 다 많이 나와. 명사, 동사, 명사 다 많이 나와요. 명사 attribute는요. 속성, 특성, 특질, trait 대신 쓰는 거. 그래서 뭐 trait라든가 동의어가 trait 이런 거 대신 쓸 수 있어요. 동사는 뭐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래서 attribute A to B를 써. A to B. attribution은 무슨 말이냐면 사전을 찾잖아.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말이 나와. 귀한 사람 같죠? 아니고요. 귀인이에요. 다시 해서 원인 찾기야. 그래서 얘는 원인 찾기. 원인 돌리기. 그게 원인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원인 돌리기 또는 아니면은 원인 찾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인으로 거꾸로 올라간 걸 attribu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봐봐 단어 to. 사람으로 원인을 돌리는 거. 그 일은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상황으로 사람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은. 사람으로 원인을 돌리는 것은요. 엣지를 잘못 해석하면 가장자리 같은 거로 해석하겠죠. 엣지는요. 어떤 거? 우위, 이점, 어드밴티지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뭐보다 상황적인 속성들, 상황적인 귀인보다 우선권, 우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뭐에 더 주목한다? 사람에 더 주목한다. 그래서 모든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서 사람으로 돌린대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봐봐. 귀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그냥 원인 찾기. 원인 찾는 데 있어서 인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에 있는 중요성은요. 계속해서 증명돼야 돼요. 역시나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원인 찾는 데 있어서 어떤 거? 눈에 두드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 한 연구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참가자들은요. 비디오 테이프를 보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를 보게 된다는데 이거 주목해봐.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의 대화래. 두 명이라고 했어. 그리고 실험에서 썸이 나오면 누구 찾아야 돼? 악을 찾아야 돼. 비교할 거니까. A랑 B 그룹을 비교할 거야. 일부는 비디오를 봤는데 두 명의 대화다? 두 명의 대화인데 한 명만 보여줬대. 뭐 영상에서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으면은 자르고 여기까지만 보여준 거야.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한쪽만 보이게 해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영상들이 어떤 테이프를 봤냐면요. 양쪽 모두 똑같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게 됐대요. 대화하는데 한쪽은 한 명만 잘라서 한쪽은 두 명 다 이렇게 보였어. 그럼 눈에 띄는 것을 원인 타서 돌린다 했었지.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 야, 지금 대화의 분위기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이 누구한테 가야 될까? 야, 지금 대화가 분위기 딱 보니까 망했는데 누가 책임이 있을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어사인이 할당하다 배당하다예요. 뭐래? 책임.
야, 저 분위기 누가 책임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뭐래? 한 명만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가장 책임이 크다 얘기했대. 왜요? 한 명만 봤으니까 보였으니까 책임이 더 크다라고 귀인을 돌린 거예요. 눈에 띄니까 걔 때문이야. Did you? 그래서 another.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비디오 테이프에서의 녹화된 딱 한 사람이 훨씬 눈에 잘 띈다 해보자. 아까 똑같이 두 명을 이렇게 해놓는데 이번엔 두 명 둘 다 똑같이 보여줄 거야. 근데 여기만 조명 보여줬어. 조명을 탁 씌워줬어. 화사하게 얼굴 빛나고 있겠죠. 여기 약간 어둡고. 그래서 립. 밝게 카메라에 비춰짐으로써 1번. 또는 아니면 애가 너무 이상한 옷을 입고 있어. 스트라이프가 너무 강렬하게 들어갔어. 그랬을 때 어떤 사람, 비디오 테이프 대화를 본 사람들은요, 뭐 했냐면 그 행동에 대해서 상황적인 거 돌렸겠냐? 사람한테 돌렸으니까 어디요? 답 2번이요. 그래서 알파벳 2야. 그러면 41번 한번 볼게요. 성향까진 괜찮아요. 우리 성향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 뭘 본다고 했냐? 눈에 띄는 걸 보고 판단한다 그랬었어. 그래서 여기가 안 맞아서 1번 아니야. 성향까진 괜찮은데. 2번. 맥락이라 했으니까 맥락은 상황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2번 제낄게요. 3번. 사람들은 종종 상황보다 눈에 띕니다. 3번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할 거. 오늘 숙제를 해오신 거. 네, 11번 한번 볼게요. (1번을) 한번 봅시다. 어휘 문제고요. 어휘도 앞에서 주장문 먼저 찾아볼게요. 여기가 주장문이에요. 그래서 얘 맞춰서 단서 찾으면서 가야 돼. 왜 주장문이라 얘기했냐면 너무 쉽잖아. for example 있으니까. 앞에가 주장문. 단순한 유기체. 박테리아 같은 아주 단순한 유기체들도 뭘 사용하냐면 일반적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built, 내장되어진 자신들의 유전자 시퀀스에 내장된 알고리즘을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알고리즘 사용하는 것과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트렌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두 개만 살리세요. 머릿속에서. 그럼 경향 또는 아니면 뭐 추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이 콜리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대. 뭐라 말하는 거냐면 야 지금 주변에 저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대. 별로 없으니까 저 땅을 처리할 필요가 있을까? 처리할 효소도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저 땅이 없으니까 저 땅을 처리할 효소가 필요가 없어. 낭비야 라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했냐? 평가했잖아. 주변 보고 평가했죠. 그래서 낭비입니다 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1번 지울게요. 이러한 규칙들은요. 유기체에 유전자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 선택설 보면 무조건 생각하세요. 이볼루션이고 자연 선택은 누가 선택받는 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애들만 선택이 돼요. 이런 애들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have 얘들이 오랫동안 쭉 지속되어졌대요. 지속되었다는 거는 살아남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을 물려받은 개체들은요 훨씬 더 역시나 생존과 번식이 가능하니까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지울게요. 이거. 자연 선택 때문에 퍼시스트 들어간 거 맞아요. 이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법. 그러나 여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when to. 의문사 투부정사예요. 이 규칙들을 언제 적용할지 알기 위해서. 야 근데 이 콜리가 나름의 규칙을 갖고 적용해야 될 거 아니니. 적용하기 위해서
박테리아는 또한 뭐가 있어야 된대요? 자, 배경.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을 말해요. 판단 배경 1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 저 땅에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판단 배경 1, 지금 일단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저 땅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건지 떨어지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까 알아야 된다고 했지. 알아야 된다 했으니까 뒤에 볼게.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지금의 성향, 지금의 경향에 대해서 파악한 거. identify는 확인하다, 파악하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센서가 필요하죠. 감지기가 필요한 거. 네? 두 번째, 벗은 여기서 앞에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강조할 때도 벗을 써. 강조할 때도. 그러나 또한 두 번째, 판단 배경 1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억도 필요해. 나름의 기억이라고 얘기하면 기억은요, 보통 얘들 둘 중에 하나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히스토리, 이력. 예전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저 땅이 많이 분비되고 아니면 분비가 안 됐었는데. 두 번째, 어떤 거요? 경험이요. 메모리, 히스토리, 익스퍼리언스 전부 다 뭐죠? 패스트요. 과거. 현재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면 과거에 대해서도 정보가 있어야 돼. 과거.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상황과 현재 상황과 이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이요. 어구. 그래서 실제로는 앞내용 강조. 실제로 아마도 기억이 지금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미래의 생각에 대해서 가능하게 해주는 거는 바로 과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있으니까 미래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신경 논리 연구는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들 안에서는요, 기억과 미래의 사고는 둘 다 다뤄집니다. 다른 부분에서 다뤄진다는데 단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잘 봐봐.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다루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설명해 준대. 과거를 기억해내는 거니까 과거지. 과거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대한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에서도 없어져 있다 했으니까 둘 다 엮여 있으니까 둘이 같이 없어지겠지. 둘이 같이 없어지는 거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똑같은 부분에서 쟤네들이 다뤄질 거야. 아이덴티컬이. 동일한으로 바꿔야겠죠. 동일한 부분에서 다뤄집니다. 과거를 기억 못하면 미래도 못한대. 미래에 대해서 생각 못한대. 둘 다 안 되는 거니까 몇 번? 답 5번이야. 그리고 옆으로 이거 뭐 틀리신 분들은 이거 보고 냅다 여기 골랐다 한 표. 틀린 분들은 시장만 보고 꽂혀가지고 3번 골랐다 한 표. 박수 갈게요. 아, 됐다. 도시당. 야, 지금 목이 일지랄 돼버리면은 다음 주에 내신 어떻게 하냐? 끊어서 볼게. 자, 도시 당국들은요, 이런 시장들이 했으니까 우리 앞에서 찾을 거 이 시장들. 앞에서 이 시장들이 뭔지 찾을 거고요. 이 시장들을요, 도시에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는 저하되는, 낙후되는. 우리가 업그레이드는 질이 올라간 거, 다운그레이드면은 질 떨어지는 거 얘기하잖아. 디그레이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하되는 삶의 조건의 구성 요소라고 봅니다. 구성 요소 다시 말해서 cause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시장을 찾아볼게요. 안 좋은 시장. 빈칸에서 보시면, 빈칸 위에 보시면요, 상당한 이런 시장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제와 사회문화 거래에 있어서 교환에 있어서 핵심이래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들은요. 텐드 무항경영일 때 하나 찾았다. 시장을 문제로 삼는데요. 프라브라메타이즈 같은 경우는 문제로 삼다라는 뜻이야. as 뭐로써? 위생 엉망이고 unhygiene 같은 경우는 위생적이지 않은. 그리고 unhealthy 건강치 않은 도시 환경에 대한 문제로서 삼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 찾아야 돼요? 왜? 왜 시장이 위생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다 했을까? 이유 찾을 거야. 옆에. 이런 상황에 대한 초기 예제들은요. 바로 유럽의 도시들에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어떤 도시냐면요. 빈곤, 인구 과잉, 그리고 오염이 도시 내 지역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자, 빈곤, 인구 과잉, 오염은 시장과 관련 있어? 모르겠지. 시장과 관련 없으니까 제껴. 이번 아니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유가 없이 그냥 위생이 안 좋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어. 그 다음에 옆으로 가니까 poverty, population, pollution은 시장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 제껴. 근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거리 시장들은요 굉장히 생생한 도시 현장의 하나래요. 너무 좋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딱 봤을 때 활력이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19세기에 심지어 너무 좋잖아. 저렴한 음식이래. 저렴한 음식이 문제점이랑 관련 있어? 없지. 오히려 사람들한테 좋은 거잖아. 긍정적이야. 그래서 저렴한 음식과 공산물들을 공급하는 이런 생생한 도시 현장이래요. 그러고 however 들어왔어. 그러나 드디어 문제점 나왔다. 무질서예요. 무질서하고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봐봐. 이거 자연스럽게라 해석하면 안 돼 얘들아. 앞에서 부정적 얘기를 했지. 그러고 and naturally 하지.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무질서하게 증가했다 얘기한 거예요. 우후죽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체계 없이 마구잡이로 증가했습니다. 마구잡이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생겼어요. 문제점이 생긴 상태에서 그럼 4번과 5번 중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갑자기 누가 나오죠? they가 나오죠. 그들이 구조적인 공간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 들어갔네. 그럼 솔루션 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 문제가 먼저 들어가야 돼. 원인 파악하고 나서 솔루션 들어가야 되니까 대인은 누굴까? 대인은 이분들이요. 도시당국들. 그래서 문제 원인은 시장을 뽑고 그 다음에 공간을 다시 재구획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답은 4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까 했던 거에서 10번만 하나 설명하고 앞에 6강으로 넘어갈게요. 10강에서는요. 단서 찾기 전에 요약문 먼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요약문 밑에 봅시다.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종들에 있어서 끊어주시고 모든 종들에게 지능의 발달은요. 지능의 발달은 단일 사건입니다. 솔이니까 단일 사건, 단 하나의 사건. 또는 아니면 그라운드 브레이킹 지워버리시고요. 그라운드 브레이킹은 엄청 놀라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지울게 그냥 딴소리 하고 있으니까 타임 컨슈밍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래서 둘 중 어떤 성격인지 찾으셔야 되고요. 지능은 단 하나의 사건, 단일 사건인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지. 끊어봐. suggesting. 그래서 얘가 다음을 암시한대. 이런 특성이라 했으니까 디스트레이트가 가리키는 거는 지능. 이런 지능의 존재가 꼭 반드시 한 종이 더 환경에서 자기 안의 환경에서 더 낫게 더 좋게 경쟁하는 데 있어서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낫이 들어가면 앞에다 헷갈리지 않게 낫 써주라 그랬었죠. 그래서 별 부담이 안 되는지 또 아니면 꼭 필수적이진 않은지 한번 볼게요. 지능의 성격. A는 비교적 빨리 나왔어요. 다음을 주목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뭘 주목하냐면 모든 종들 중에서 여태까지 지상에 존재해온 모든 종들 중에서 아우로 보니까 뭐뭐 중에서 뭐뭐로부터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벌써 나왔죠? 단 한 종만이 복잡한 지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의 원. 어떤 누구든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대. 이것은 굉장히 이건 사실이에요. 특히 왜냐하면 단 한 종만이 첫 번째일 수 있으니까. 어떤 첫 번째냐면 지능을 발달시킬 첫 번째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장 끊어주시고 해석하실 때 그리고 그 종의 존재는 단 한 종만 존재하게 되어서 그 종의 존재는요. 프리클루드에다 밑줄 칠게요. 프리클루드는 from이랑 항상 같이 쓰이고요. 동의어 프리벤트랑 같은 뜻입니다. 목적어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그래서 지능 있는 종이 또 다른 지능 있는 종이 발달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면 벌써 A 나왔어요. 뭐죠? 단일 사건이요. 단 한 종한테서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나 앞에 거 반박할 거예요. 그럼 가설이 있었어. 어떤 가설이냐면 야, 지능이 있는 애가 딱 한 종만 있다라는 거는 걔가 다른 애들이 지능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막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아니래. 막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요. 더 나은 비교가 다음을 주목했을 때 나타난대요. 지난 한 몇백만 년에 걸쳐서요. 뭐가 있었냐면 다음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특이한 시제 들어왔죠. 아마 지적인 생명체로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추측. 그랬을 수도 있지만 추측. 발달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 않았대. 발달은 가능했는데 굳이 발달시키지 않았대요. 지능을. 왜 발달 안 시켰냐면 뒤에 볼게요. 만약 지능이라는 것이 되게 매력적인 거라면 매력적이라는 건 생존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지. 생존에 유리했으면은 자연 선택설 때문에 모든 종이 다 지능이 있어야 되지 않아? 지능이 뛰어나야 되는데 매력적인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그 종이 환경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걸 허락을 해준다면 지능이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래. 수많은 다른 종이 아마 지능을 발달시켰을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아까 결과 생각해봐. 단 한 종이었어. 단 한 종만 복잡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시로 새가 예시로 나오죠. 새들은요. 포유류들 중에서 포유류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했대요. 얘네 과거 공룡 때부터 계속 존재했던 애들이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지능을 전혀 발달시키지 않았대. 그럼 봤을 때 지능이라는 것은 경쟁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답 몇 번? 1번이요. 그래서 비교적 답이 빨리 나온 애였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6강으로 가볼게요. 아까 동영이나 다 지웠는데 왜 또 6강의 1번 표시고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시간 4분 45초 드립니다. 돌아보세요. 1, 2, 3이요. 3개씩 끊어서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여기. 1번부터 볼게요, 어법. 일단 어법만 빨리 보게 되면은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애야. 그래서 도덕적 의무를 가집니다 라 했을 때 그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지 처음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 어나 언이 들어간 명사가 나오면 보통 얘가 누군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투부정사라든가 또는 아니면 관계사라든가 또 아니면 of ing가 나온다든가 또 아니면 동격의 that 주어 동사가 나온다든가 보통 다 이래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어나 언이 들어가면은 얘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얘네가 쪼르륵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have를 사역동사 보면 안 되고요. 얘가 누군지 설명해 줄 투부정사여야 돼요. 그리고 of ing 해석할 때 뭐뭐 하느니라 해석하면 돼. 유니버설리 같은 경우는 부사니까 부사는 못 빼고 다수식, 명사 빼고 다수식. 그래서 pp는 형용사라 그랬죠. 그래서 괜찮아요. 2번도 돼. 없어. 3번 ourselves 귀찮아 해석 안 해. 잠깐 건너뛰고 갈게요. 대명사는 귀찮으니까 건너뛰세요. 그 다음에 that 나왔는데 that은 intern은 부사니까 지우세요. 헷갈리니까요. 부사 귀찮으니까 지우세요. 싹 지워버리면 대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면서 그 다음에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어.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지워줘. 리벨리이면 얘랑 병렬이든가 또는 아니면 얘랑 병렬이든가 둘 중 하나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것은 시도입니다. 어떤 시도냐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터무니없음을 거울을 들어서 보여주는 시도입니다. 거울을 들어 보여준다는 건요. 이따가 내용 볼 때 거울을 들어 보여준다는 건 거울 들어 보여주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컨프론트의 또 다른 뜻이에요. 우리가 한 짓의 터무니없음에 대해서 직면시키는 시도입니다. 직면시키고요. 자, 문제점을 봤어요. 문제점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솔루션을 드러낸 건 우리가 아니라 그 시도가 드러내는 거니까 hold up이랑 병렬로 들어가야 돼서 문제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솔루션 보여준 거일 때는 답 5번이야. 리벨. 그리고 얘는 중요한 지문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뒤에 2번은 쉬워서 안 할 건데 얘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동물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애니멀 라이트에 대한 내용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소비자로서 우리가 지금 뭐에다 뭘 사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대요. 내가 사고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대.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적극적인 참여자인데 뭐에 대한 참여자냐면 동물 착취요. 그럼 여러분은 소비자로서 동물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우리가 또한 도덕적 의무를 가집니다. 어떤 도덕적 의무요?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한 진실은 뭐죠? 우리가 한 선택들에 대한 진실은 동물 착취에 우리가 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직면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면 우리 모두는요 전부 다 플레이가 들어가면 이 파트는 일종의 롤을 얘기한 거야. 역할의 일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부의 역할을 가집니다. 어떤 역할이요? 불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불의라 했죠. 어떤 불의? 불의가 가리킨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한 선택 다시 말해서 동물 착취를 하고 있는 거야. 동물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당함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다 가지고 있대요. 해야 될 역할을 가집니다. 특히나 어떤 부당함이냐면 이 불의가 무엇인지 모를까봐 뒤에서 콤마로 동격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원. 이 불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여기저기에 다 퍼져 있고요. 도처에 있는 이 부당함은 여기저기 다 있고 심지어 체계적이기까지 하고 안 좋은 일인데 체계적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영구적이래. 영구적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쭉 지속되어 왔다는 거야. 그래서 뭐에 대한 거?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써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억압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여기저기에 다 있고 보편적으로 굉장히 영구적이래요.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우리가 지속되어지는 산업화, 동물 농장에 대한 산업화와 동물 양식, 공장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증가하는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이요? 양식화되고 있는 동물들. 농장에서 길러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심지어 뭐랑도 결부되었냐면 얘랑도 엮여있다 얘기하고 있어. 뭐뭐와 결합된. 자, 뭐랑 결합돼 있대? 실존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존재를 위협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후 문제요. 존재의 위협이요. 존재 위협을 해주고 있는 기후 문제와 그리고 미래 유행병이요. 유행병과 함께. 유행병도 나타나고 기후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동물을 계속해서 착취하는 이런 공장식의 산업화는 한 번도 절대로 한 번도 더 중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이제는 우리의 현재 음식 시스템을 좀 해결할 필요가 있대. 어드레스니까 다루다 해결하다. 다루고 우리 자신이요. 챌린지니까 문제를 제기하다, 직면시키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 자신에게 한 개인으로서 소비자로서 문제에 직면시켜야 될 필요가 있대요. 문제를 제기하다, 직면시키다. 자, 그 하나의 개인 소비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by doing this에서 doing this가 가리킨 거는 이 노란색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직접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고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정상화. 어떤 거 정상화? 도미넌스니까 사육이지. 가축화.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가축으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정상화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대. 이제는 인간이 아닌 모든 동물들 그냥 가축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월드니까 부정적으로 그 이후에 이 세계에 우리 걸 포함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동물과 인간이 아닌 동물과 자연 세계에 대한 가축화, 지배에 대한 정상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대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요. 대시 가리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걸 얘기한 거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에 대해서 거울을 비춰서 들어볼 수가 있고요. 거울을 비춰볼 수가 있고 직면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 앞에 지금 당장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대요. 해결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 아까 말했던 5번이고요. 동물권과 관련해서 동물 착취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직면할 때가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2번은 조금 쉬워서 넘어가는데요. 2번 정답 몇 번이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무엇이 정상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상이라는 걸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보통 보편적인, 일반적인, 또는 전형적인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대. 그래서 정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절대로 문제가 되는 원인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야, 우리가 정상이라면 문제로 가냐? 아니지. 두 번째, 앞에 대시 생략됐고요. 1번. 그래서 2번. 뭐야, 왜 사라져? 1번, 2번. 그래서 대신에 두 번째는, 자, 그럼 정상이라는 것은 얘를 의미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상황을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기가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정상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상황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걸 말하지 않는다 얘기했어.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여기가 이유야. 정상적으로 나이와 함께 연관되어진 변화. 야, 지금 눈이 잘 보이는 거 정상이지. 나이 60, 70이 되면 그게 과연 정상일까? 시력 1.1, 1.0 그대로 유지한다 해보자. 정상일까? 보통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나이와 관련된 변화에 따라서 정상이라는 범위는 점점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펙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너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신체적, 감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뭐 찾으시면 돼요? 정상적인 나이와 관련된 변화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와 관련된 거 찾을 거예요. 정상적인 나이와 관련된 변화요. 1번 뭔지도 안 알려주고 그건 정상입니다. 지워주세요. 안 알려줬으니까. 2번 누구? 그것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삶에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삶의 퀄리티에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C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누가 나오죠? 40 이상이 될 때. 자, 그러면 처음에 일단 우리 운이 되게 좋은 거래. 수많은 적응 장비들과 그런 기술들이 이용 가능한 이때에 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운이 좋은 거래요. 그럼 생각해야지. 왜 운이 좋은 걸까? 왜요? 왜냐면 나이 40이 이상이 되면서 나이 40 이상이 이제 머지않았죠 저는? 왜 웃어? 야, 만 나이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약간 사기 같지 않냐? 만 나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몇 시지? 지금 38인가? 횟수로? 거의 2년 남았어요. 꼴랑 2년이에요. 난 솔직히 나이 먹는 거 별 생각 없거든? 이 T쌤은 되게 힘들어 하더라. 자기가 40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슬픈 음악 같은 거 듣고 막 그래. 약간 주접 떨고 있어요. 그렇게요. 난 근데 30 넘어가면 솔직히 인생이 재미없을 줄 알았어. 개 재밌어요. 자, 이렇게요. 30 되면 약간 돈 같은 게 생기잖아. 너무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에서 쭉 살았을 때 가장 완전 노잼 시기가 20. 20대가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언제 재밌냐면 20에서 22까지는 재밌어. 거기까지는 재밌어. 왜냐면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취업 문제고 뭐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재밌게 놀고 나면은 언제 이제 현실적인 게 닥치냐면 22 후반부터, 여자애들은 22 후반부터,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현실적인 게 딱 닥치기 시작하죠. 다 누구 한 명씩 막 취업됐다는 소리가 하나씩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현수 막 대학 같은 데 현수 막 걸어준단 말이야. 막 누구 학번 뭐 회계사 합격 막 이렇게 해서 나 걸려있고 그게 아는 애라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마다 뭐 어디 뭐 취업하는 건 정해졌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시달리게 돼서 이때 이 23에서 26까지는 친척 모임을 잘 안 가. 그리고 전방위적인 압박이랄까? 취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은 수능만 잘 보면 되잖아. 어학 최소 3개. 어학이 최소 3개. 토익은 그냥 기본 옵션. 공대다? 공대면은 600에서 700 사이면 되는데 문과다? 문과는 900 이상. 무조건 900 이상. 문과는 900 이상까지야 커트라인이야. 900까지야 커트라인. 990까지인데 900 이상이야. 850 아슬아슬해요. 그 다음에 뭐 있죠? 토스 나 오피 스피킹. 그리고 세 번째가 제2외국어. 일본어다? 그래서 일본어는 약간 쓸 때가 일본계 회사가 아니면 일본어 잘 안 쳐줘. 그래서 제2외국어 중에서 가장 쳐주는 게 아랍어, 중국어. 시장이 커서 아랍어, 중국어랑 스페인어. 기억해두세요. 이 세 개가 가장 쓰임새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의 자격증이 있다? 걔는 아마 좀 유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학까지 하고 또 뭐 있을까요? 컴퓨터. 제일 멍청한 애들 컴퓨터 자격증 딸 때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컴퓨터 산업기사나 공무원 할 거 아니라 산업기사 필요 없거든? 그리고 저 뭐 있지? 무슨 워드 프로세서? 뭐 하나 있는데? 컴퓨터 커말 제발 커말에 목숨 걸지 마. 커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커마를 1급 따서 좋은 점은 뭐냐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부르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커마는 따면 안 돼. 커마 말고 그냥 모스만 따세요. 모스 한 달이면은 다 합격해요. 모스 한 달이면 합격하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모스 하시고. 그래서 이거랑 아직 얘기 안 한 거 전공 자격증. 전공 자격증도 최소 2개 이상. 관련 자격증. 무역이다? 무역 영어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유통관리사 합격하면은 도움은 별로 안 되지만 어쨌든 괜찮을 거, 나쁘진 않고, 하여튼 2개 이상.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봉사. 봉사 경험. 플러스 또 뭐 있을까? 해외 경험. 플러스 뭐 있으면 좋을까요? 이게 여러분 취업 길이에요. 이제 딱 대학 들어가서 겪게 될 일이에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취미가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취미는 여러분이 뭐 저 영화 보기 좋아요 탈락. 저 노래 잘해요 탈락. 취미로 예를 들어서 약간 CJ 같은 데 들어갈 거야. 뭐 비비고 같은 데 들어간다 해보자. 비비고 100대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최고예요. 자, 뭐 이런 데 들어간다 해보자. 비비고 들어갈 건데 취미가 제가 요리 관련해서 밴드를 하나 운영하는데 거기에 밴드 회원수가 일단 뭐 몇천 명이야. 합격. 그 광고 공모전. 그 다음에 디자인 포트폴리오. 막 이런 거지. 저 취미가 독서인데요 탈락. 독서면 최소 동네에서 뭐 지역 뭐 동네 책방 있잖아. 동네 책방에서 자기가 무슨 소모임 같은 거 운영한 경력이 있고 무슨 바자회 같은 데 참여한 경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집에서 혼자 소소하게 한 취미는 다 탈락이야.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지. 취미에다가 아 맞아 나 이런 거 좋아해 하고서 쓰면 그냥 탈락이에요. 무조건 회사에 도움될 만한 거. 특기도 회사에 도움될 만한 거. 그래서 자격증이 굉장히 자소서도 굉장히 여러 버전이 존재해야 돼. 이제 곧 이런 것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발판을 찾으셔서 대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학교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학과도 사실 요새는 그렇게 안 중요해졌어요. 자격증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 어느 대학교 가야 돼? 뭐 2개 중에 고민이야. 학과 보시면 일단 높은 대학. 일단 그럼. 왜냐면 가서 또 꿈이 바뀐다? 어떤 애 나 한 명 같은 경영학과인데 책에다가 그림 그리다가 어느 날 교수님 수업 듣는데 너무 지루한 거야. 너 지금은 우리 50분의 쉬는 시간 주지. 교수님 막 3시간짜리 수업인데 3시간 내내 수업하신 분들 있어. 화장실 갈 시간도 안 줘. 그래서 계속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얘가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칭찬하기 시작했어. 야,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그래서 칭찬하다가 얘가 갑자기 자퇴해. 그림 잘 그려서 갑자기 뭐 했냐면 그때 뭐지? 캐릭터 일러스트레이터? 그거를 갑자기 들어갔어. 지금 어디지? 게임 회사인데? 게임 회사 캐릭터 디자이너. 그 한 명은 뭐 다니다가 그냥 소방관 이런 거 이제 뭐 학교 어디 불 났어. 그래가지고 그걸 끄는 걸 봤는데 영감을 얻었어. 자기도 저런 걸 하고 싶대. 갑자기 다시 편입해서 호서대 가. 편입해서 소방학과가 호서대밖에 없대. 그래서 호서대 가가지고 소방관 됐어. 지금 가끔 가다 그럼 훈련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과는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신경 쓰실 거는 그냥 가서 자격증. 갑자기 나이 40 얘기하다 이렇게 됐네요. 자, 나이 40 이상이 됐을 때, 나이 40 이상이 됐을 때면요, 너가, 자, 40 이상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뒤에 저는 흐릿한 시야를 갖게 된대요. 자, 2년 뒤에 흐릿한 시야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끊어주시고요. 그래서 가까운 일을 하게 되면 뭐, 클로즈업 하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딩, 읽기라든가,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다 내가 하는 건데 큰일 났다. 바느질 빼고. 이런 걸 하고 있는 동안 시야가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노안이라고 부른대요. 나이와 관련된 변화 나왔고요. 자, 그러면 문제점이 생겼으면은 이제 뭐가 나와야겠죠? 솔루션 나와야겠죠. 솔루션에서 분명 수많은 적응 장비와 기술들이 이용 가능하다 그랬어. 그럼 얘와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B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한 건 누구 얘기한 거야? 노안이요. 분명 나이에 따라서 정상적인 게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이거 얘기하기 때문에 A로 먼저 가야 돼요. 이건 정상입니다. 바라건대 너는 아마 너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안경을 씀으로써 대응을 할 수가 있대요. 안경이 없다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하지 못하게 될 거고요. 끊어주시고
이런 새로운 시각적 손상은 눈이 잘 안 보이고 흐릿흐릿한 impairment 손상은요 아마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너는 안경을 보조장치로 잘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안경하면 되게 획기적인 도구라 생각하진 않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뭐 마치 지팡이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뭐 청각 보조장치처럼요. 자,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누구 얘기한 거죠? 앞에 있는 이 보조장치들이요. 보조장치들은요. 우리의 삶의 퀄리티에 있어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C, A, B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번에 다음 거 4, 5, 6 한번 풀어보시는데 4, 5, 6 조금 어려워요. 5, 6이. 그래서 5분 드릴게요. 앞에 어법은 쉽고 5, 6이 좀 어렵습니다.
봅시다. 왜냐면 4월이지. 4월에서 4번은 내용상 중요한 내용 아니어서 그냥 어떤 사람이 벌 사냥하러 다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법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A에서는요, 일단 첫 번째, them이나 themselves인데 lob A of B입니다. A에서 B를 빼앗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어가 누구냐면은 문장에서 for에서 한번 끊어. 여기서부터 해석하면 돼. 콤마다에 for 들어가고 주어 동사 들어가면 for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분리된 문장이야. 앞에 주절과 분리된 문장이야. 왜냐하면 it is likely 아마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가능하대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필요하죠. 주어. early humans가 주어예요. 콤마는 얘 꾸며준 내용이죠. 그냥 수렵 채집 그룹에서 살고 있었던 초기 인류들은 동사. 그러면 꿀벌 집을 둥지를 찾아다녔고요. 동사 1번, 그 다음에 동사 2번. 그리고 누구로부터? 사람들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꿀벌 집들로부터. 꿀벌 집에서 뭐를 털어 갖고 왔대? 애벌레와 그 다음에 꿀들을 털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다르니까 them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2번에서는요, 문장에도 길게 되어 있는데 초기 쓰여져 있는 설명, 어떤 설명이냐면 이런 설명이래. 방법에 대한 설명. 야생 꿀벌 군집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방법의 설명은 벌을 이렇게 쭉 줄 세움으로써 우리가 벌을 따라감으로써 야생 꿀벌 집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주어 여기 있어요. 이제 동사. 다음입니다. 즉, 이 사람의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농장주래. 농장주이면서 글을 쓴 저자래요. 농업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자, 명사끼리 병렬이기 때문에 동사는 못 나오고요. 꾸며줄 who lived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끼리 병렬이니까 문장이 아니라. 그 다음에 C에서 보시면 콤마 and 보이죠. 되게 좋은 애인데 우리가 A, B, C, and D라고 해가지고 딱 한 번만 나와. 병렬은 딱 한 번만 나와. 그럼 뒤에 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뒤에 거 릴리지 또는 ing인데 앞에 콤마 끊어져 있죠. 콤마 앞에 캡처링 있어요. 그래서 A, B, and C요. 릴리지.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어려운 내용 볼게요. 5, 6번 보시면요. 자, 언어의 가장 위험한 속성 중 하나가 우리가 쓰는 말의 가장 위험한 속성 중 하나는 바로 사실이 아닌 것들 말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꼭 말하는 게 다 사실 아니죠. 이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래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위험은요. not just 사람들이 오도될 수 있다는 것도 위험이지만 그것보다는 이거 중요한 내용 아니야. 사실이 아닌 거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끌어진 건 그렇다 치는데 진짜 위험은 잘못된 것이 진실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거래요. 그러면 잘못된 사실, 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게 제일 위험한 거래요. 그래서 진실은요, 오히려 사람들의 사교성에 있어서 희생양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울리는 데 있어서 진실을 빼버리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뭉치기 때문에 진실을 희생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거야.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으니까 밑에 내용 그것과 관련해서 나와요. 자, 일단 인간의 헌신. 어떤 헌신이냐면 요새 애들 사이에서 그거 20대 사이에서 그게 유행이라는데 파묘가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니라 파묘 1000만 돌파했다며. 20대들 나 몰랐는데 20대들과 30대 초 사이에서 지금 점 보러 다니는 게 인기래.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점 보러 다니는 게 인기래요. 이런 슈퍼내추럴한 존재들. 신점에 대해서 맹신한다든가 쓸데없이 음모론을 파고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봐봐. 얘네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까지 뭐 사실이 증명된 것들이 아니지. 그럼 얘들에 대한 인간의 헌신의 힘은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냐면 얘들 어디에 놓여있대? 여기에 놓여있대요. 진술이니까 말. 그 말과
그 말이 설명하는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요, 단절이요. 야, 그럼 슈퍼내추럴한 존재에 대해서 말한 것과 또는 아니면 음모론을 말한 것은요, 실제 현실과 똑같을까? 아니지. 그 단절에 놓여있대요. 야, 그러면 사람들이 슈퍼내추럴한 거 믿고 음모론을 믿는 것에 대한 강도는요, 바로 현실과 안 맞는 데 놓여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지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구구절절 나와요. if을 볼게요. 만약 한 그룹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걸 믿는다 해보자. 잘못된 무언가를 믿는다 해보자. 독일이 몸소 증명해줬잖아. 마치 집단적으로 인류 그 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거의 집단적으로 참여했어. 그래서 쟤네가 우리한테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 쟤네는 열등한 민족이다라고 해서 계속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믿었어요. 집단적으로 믿는다면요, 자, 그 말은 의심의 씨앗도 뿌리지 않아도 돼. 한치의 의심도 없이. far from은 뭐랑 똑같냐? never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의심을 전혀 뿌리지 않고 그 진술은요, 뭐로 작용하게 된대요? 이건, 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맹신하게 되면 이렇게 된대요. 그 사람의 그룹에 대한 헌신의 징표가 된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유대인을 가지고 자기가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학대를 했어. 그러면 그 나치라는 집단에 자기가 헌신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집단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이비도 그렇지 않냐? 가끔가다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 사이비 교주들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신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그걸 집단적으로 믿잖아. 믿으면은 헌신하는 거고 안 믿으면 걔 어떻게 되냐? 추방당하지. 똑같은 거예요. assertion. 저자가 이렇게 설명한대. 말도 안 되는 생각. 불가능한 생각. 불가능한 생각에 대한 끌림에 대해서 설명해 준대요. 어떤 매력에 설명해 주냐면요, 사회적, 집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래. 그래서 그 사람은 신의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사이비가 퍼지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사회적, 집단적인 움직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굉장히 매력적이래. 그래서 4. 사회적 충성심의 목적에서 봤을 때 왜 매력적인지 설명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요? 충성심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믿는 것 자체가 충성의 본보기야. 그러면 이런 충성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if 믿음, 어떤 믿음이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생각하는 믿음이 잘못된 거라면 더 나쁜 게 아니라 충성심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거죠. 믿음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으면은 오히려 충성심에 대해서 증명해 주는 거니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D. 그래서 넌센스. 보세요. 넌센스, 터무니없는 사실은요,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인 조직을 이끄는 툴이래요. 도구래요. 터무니없는 생각이 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하대. 조직을 묶어두는 데 있어서. 그래서 완전 넌센스를 믿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은요, 뒤에 보니까 위조 불가능한 충성심에 대한 증표래요. 봐봐, 쟤도 믿잖아. 쟤는 우리 지금 조직에 충성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이건 마치 일종의 무슨 역할이냐면 징표라고 했지. 데몬스트레이션이었지. 마치 제복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는 자기 집단의 제복을 입는 거나 똑같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복을 입는다면 우리는 하나의 군대를 가지는 겁니다. 어떤 군대요? 충성스러운, 그걸 똑같이 믿는 집단이요. 충성스러운, 똑같이 믿는 집단을 얘기한 거야. 집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대. 언제냐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단지 충성심만 확보하는 거라면, 그냥 충성심만 확보하는 거라면 터무니없는 걸 사람들이 믿게끔 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래요. 근데 번 나왔으니까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봐봐, 모든 사이비가 오래오래 갔어? 다 몰락했잖아. 최근에 뭐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현실은 어느 순간에 딱 나타나게 돼 있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돼요. 근데 현실과 아까 단절된다 했지. 근데 현실이 어느 순간 나타나는 순간이 있어. 현실과 직면하는 순간이 와요. 실제 군인들 했으니까 아까 누구요? 충성스러운 그 집단의 각 개별 병사들이요. 군인들은요, 충성심을 이런 마법과 같은 생각이니까 어떤 생각이요? 말도 안 되는 생각.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에다가 자기의 충성을 맹세를 하는 반면에 결국에는 ultimately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물리적인 영역의 일 안에 있게 된대요. 물리적인 영역의 일 뭐냐면요. 이게 바로 잔인한 현실이요. 결국 잔인한 현실 영향을 받게 된대. 낫지 봐봐. 어떻게 했어? 몰락했잖아.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잔인한 현실 영역 안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된대요. 그래서 원스 보면 일단 총알이 날아온다. 총알은 뭐예요? 물리적인 현실, 다시 말해서 잔인한 현실이요. 한 명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 해보자. 걔한테 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한 명씩 진실이 이렇게 총알처럼 날아온다면 그들이 표현하는 이런 생각도 또는 아니면 믿음도 다 그것을 멈추게 돼. 어떤 것도 멈출 수가 없대요. 뭘 멈출 수가 없대요? 이 진실의 총알을 멈출 수가 없대요. 결국에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래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음 5번에는 몇 번이냐면 가짜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람들을 조직시키지만 사람들 조직화하지만 하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다음 몇 번이요? 4번이요. 아까 말했던 것도 여기도 설명했었고요. 다음 몇 번째 뒤였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근데 뭐 문서는 좀 그렇게 지주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 땅이 많거나 딱히 걱정은 안 돼요. 집이 잘 산대. 졸업생한테 물어보니까. 뒤에 볼게. 알바를 하는 건 이제 눈치 보서 나온 거겠죠. 7, 8, 9번 한번 풀어봅시다. 어법이랑 무관한 문장 순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4분 45초 줄게요. 시작. 강민이 아직 안 깨졌지? 아직 안 깨졌지? 왜 깨졌어? 불편하면 밥 바꿔줘? 어? 상관없어? 불편하니까. 이지쌤이 걔 둘이 하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아닌가?
볼게요. 일단 어법 먼저 한번 볼게요. 어법도 매력적인 오답으로 보통 많이 고르는 게 1번 같은 걸 매력적인 오답으로 많이 고르고요. 함정으로 보이죠? 왜냐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에 수식하고 있어요. 주어. 나 evolve가 진화하다는 자동사야. 그래서 콤마로 끊어줘. 주어 동사 이미 나왔어. 그럼 문장을 간단하게 하면 주어 동사 콤마 그 다음 the and result가 나온 거예요. 그럼 문장이 또 연결되려면 콤마나 연결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 문장은 and the and result 그 최종 결과가 is that 이런 문장이었는데 분사구문 있죠? 분사구문에서는요 접속사를 먼저 생략해요. 그 다음에 주어 the capacity랑 그 다음에 the and result랑 달라. 다르면 뭐 해야 돼? 남겨놔야 돼. 그래서 살리고 동사는 분사구문에서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ing야. 빈. 그래서 맞는 애예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맞는 애입니다. 1번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2가 인사이트 꾸며주죠. 사역동사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통찰력이 그것을 발명하게끔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명할 깨달은 통찰력이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는 명사 있고 뒤에서 얘 꾸며주는 거죠. created. 왜냐하면 out of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from. 그래서 현존하는 부분들로부터 만들어진. 그리고 what은요. 앞에 명사 없는 건 괜찮아. 앞에 명사 없는 건 괜찮지만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 안 되고 that. 근데 내용은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내용 설명해드리고 뒤에 무관한 문장만 설명을 빼놓을게요. 딴 얘 내용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아, 이거 멍청하네. 여기 볼게. 읽기라는 것은요, 인간 인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도구입니다. 자, 주장. 읽기는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즉, 인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요, 인간에게서 진화해왔습니다. 한 수천 년에 걸쳐서 진화해왔는데 그 최종 결과가 바로 대절이래요. 아이들이 it이 가리키는 거는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야.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요, 굉장히 쉽게 빠르게 습득했대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요. 야, 언어는 말하다 보면 금방 배우지. 그래서 우리가 왜 네이티브 수준까지 가는 것도 외국어 같은 경우도 말하다 보면 그게 쌓이는 거잖아. 그래서 리딩 보면 하지만 읽기는 다릅니다. 읽기는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것은 기술이래.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발명된 인위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 인위적인 기술이래요.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영어를 읽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체득한 거야? 17년에 걸친, 한 10몇 년에 걸친 교육의 산물이잖아요. 그쵸? 기술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마치 라디오가 비슷하대요. 콤마 상관없어요. 앞에 거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게 된 기술인데 한 사람이 주어. 그것을 발명할 수 있는 거, 읽기를 발명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얻게 된 게 바로 리딩이래요. 그러면 읽기에 대한 도래, 출현. 에드먼트 같은 경우는 출현, 등장을 얘기한 거죠. 등장. 읽기에 대한 등장은 언제 발생이냐?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으나 읽기는요, 인간의 역사를 통틀었을 때 비교적 최근이 얼마 안 됐대. 그럼 문장 끊어주고. 그래서 언제냐면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말하는 능력, 생각하고 인식하고 추론하고 배우고 행동하는 능력 다 배우고 나서요. 그래서 읽기는 이거 뒤에 나온 능력이야. 얘네 뒤에 나온 능력. 다 하고 나서 읽기가 등장하게 됐대요. 그럼 밑에 읽기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현존하는 부분들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도구입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만들어진 능력이래요. 읽기는. 얘네들이 재료예요. 이런 것들 통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굉장히 우연한 부산물, 역사상 굉장히 우연한 부산물 어쩌다가 발생한 게 읽기래.
어쩌다 보니까 이런 능력들이 있어서 읽기가 등장했어. 이런 능력은요, 바로 that,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완전 문장이니까 that이에요. 우리가 읽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래요. 이런 능력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대? 이런 능력들을 조사할 수가 있대.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도 조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론하는 능력도 조사할 수가 있어. 읽기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읽기 과학자라는 들어본 적 없지? 읽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읽기 과학자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읽기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읽기 연구 대상이 아니고, 아마도 시각이나 기억 같은 거를 우리가 연구할지도 모른대요. 뭘 사용해서요? 실험 방법을 통해서요. 어떤 실험 방법이냐면 수반하는 거 포함한 거, 사람들한테 단어나 문장을 읽게 시킨 것을 포함해서. 그럼 읽기는 뭐예요? 연구 수단이에요.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 수단이야. 읽기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이러한 보너스는, 왜 보너스죠? 실험 방식, 읽기를 통한 실험 방식인 이런 보너스는요, 뭘 가져오게 되었대? 연구 문헌을 가져오게 되었대요. 지금까지 쓰여져 있는 모든 자료를 문헌이라 그래. 그러면 굉장히 예외적으로 깊고 퀄리티가 있는 문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연구 수단인 읽기를 통해서 방대한 플러스 퀄리티가 높은 연구 문헌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읽기가 연구 문헌에 미친 영향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읽기가 연구 문헌에 미친 영향이에요. 뒤에서 순서별 한번 볼게요. 문장 흐름은요, 답 3번이고요. 봅시다. 5번 여기 볼게요. 좋은 생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멋진 노래, 완벽한 노래와 같은 좋은 생각들은, 야, 좋은 거 보면은 어떻게 느끼냐, 이런 좋은 생각들은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하려 하냐면 사람들은 퍼뜨리고 싶어 한대. 나만 알기 아까우니까 퍼뜨리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축하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좋아하냐면요, 이런 정보 퍼뜨리고 싶어 하니까 마침 다행인 거는 정보는 고갈되지 않아요. 또는 아니면 wear down, 닳지도 않아. 정보가 닳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 나가겠죠? 우리가 퍼뜨릴 정보가 닳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다는 게 왜 좋은지 찾아야 돼요. 왜 좋은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퍼뜨릴 건데 아직 우리 법에 대해서 나온 게 없으니까 A는 잠깐 제낄게요. 근데 B는 보면 그러나 뭐라 되어 있냐면 닳지 않는다 했지. 그리고 퍼뜨린다 그랬어. 공공재.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나누는 공공재. 그러나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은요, 뭘 만들어야되는데 문제점이 생긴대요. 분명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래? 문제점이 생긴대. 왜 문제가 생겼는지 볼게. 비록 엄청 멋진 치료라든가 노래가 공짜로 공유된다 해보자. 공짜로 즐겨진다 볼게요. 야, 한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만든 노래가 그냥 너네 뮤지션이야? 공짜로 풀렸어. 어때? 너무 신나? 너무 싫죠? 그래서 뒤에 보면 메이킹. 나 옛날에 내 내신 마스터 풀린 적 있잖아. 진짜 개짱나서 어디 금촌에서 일할 때인데 애가 선생님 이거 다른 학원 애들 들고 다니는데요? 이런 거야. 그래서 한 멍청한 놈이 그걸 하나 빌려준 거야. 빌려주고 그 학원에서 복사를 다 해가지고 그걸 나눠준 거야. 근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냐? 남이 만든 걸 그렇게 쓰면은? 그래서 야, 걔는 그 강사는 자존심도 없냐 해가지고 개욕했어,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걔가 반격할 만한 걸 들고 왔어. 그 학원 선생님이 그랬대. 100% 지도 산 거라고. 그래서 제작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100% 지도 어디서 산 거 갖고 와서 지가 만든 걸 뻥치는 거라고 그랬대. 자, 인간은 약간 쓰레기들 많아요, 강사 중에서. 자, 볼게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뭘 요구하냐면, 자 봐봐, 새롭게 만든 거 공짜로 뿌렸다 했는데 문제점 생겼어. 뭘 만드는 것은 엄청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간대요. 그쵸? 진짜 살 수 있으면 사고 싶다. 그다음에 벌써 압박감이 오고 있어. 고3 내신 마스터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 고3 수특은 한번 만들면 쟁여둘 수가 없잖아. 쓰레기가 돼. 한번 보면 또 다음에 또 개정되니까요. 그래서 싹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더 짜증난 거, 다 내년부터 교과서 개정되는 것도 알지? 또 최악의 시기 왔어. 내년부터 교과서 개정 시기야. 그래서 지금 1학년 거 이만큼 만들어둔 게 쓰레기가 돼요. 내년부터 다시 새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너무 좋은 2차어 노우즈. 무조건 일로. 바로 앞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바로 연결돼야 돼. 그러면 창작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러한 투자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한데, 왜요? 공짜로 풀리니까. 뭐는 말할 것도 없이 수익은 말할 것도 없어.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 수익은 말할 것도 없어. 수익은커녕 회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낙담하게 된대요. 안 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낙담하게 된대.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냐면, 무언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싸다 했을 때 여러분이 다 가격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 정도 되면은 익스펜시브는요, 코스틀리라 생각하셔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라고 해석해야 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야,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무언가 그것들을 카피하는 게 훨씬 더 싸고 쉽다 해보자. 그런 세계에서는요, 시인. 야, 뭔가 새로 만들면 비용만 들어가고 카피하는 게 훨씬 더 쉬우면 시인이 존재하겠냐? 맨날 산에 처박혀가지고 시를 써야 되는데 수익도 포기하고, 그럼 시인은 회계사가 될 거래. 회계사가 될 겁니다. 그냥 돈 벌고 말죠. 그 다음에 발명가는요, 배관공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미국 같으면 배관공이 한 달에 500 이상 벌어. 500에서 800 사이 벌어요. 배관공이. 장난 아니죠?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차라리 딴 거 다 포기하고 배관공이 될 거래요. 그래도 배관공 되려 하지 마시고 영어 잘하셔야 돼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이민 비자 같은 거 안 주죠. 자, 그럼 배관공이 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제 돈만 보게 된대요. 배관공, 회계사 전부 다 돈만 생각하는 거. A. 그래서 뭐가 생겼죠? 창의적인 걸 안 하게 되니까 문제점이 생겼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레메디가 치료하다, 수정하다요. 그래서 지적재산법이 지적재산법이죠. 프로퍼티니까. 법은요, 이제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되었습니다. 순서가 BCA로 가야겠죠. 그래서 BCA 라스트 10, 11, 12. 또 얘는 근데 뭐 어렵진 않아서. 뭐야 이거. 네, 시작할게요.
심해진다. 강아지 키우고 싶은데 짖는 것 때문에 못 키우겠어.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분명 시끄러워질 거야. 고양이들도 말이 많아져가지고. 강아지를 더 키워버리는 서 아니, 새끼랑 고양이가 있는데 강아지 동물농장 세워가지. 물고기도 있어요. 70마리인지 100마리인지 70을 시작했는데 더 늘어난 것 같아. 몰랐는데 고양이들 그렇게 말이 안 많더라. 우리 집 고양이들은 말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게 주인 따라간대. 분위기에서 그 왜 집안 구성원들이 계속 대화를 하잖아. 나랑 이티세 엄청 많이 떠들거든 집에서. 그래서 계속 말을 하면은 걔네들은 아 저 수단이 원하는 거 얻는 수단이 말이구나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한 거야. 우리 집 애들 진짜 시끄럽거든. 근데 이제 시댁 갔다 깜짝 놀랐어. 시댁 고양이가 시어머니한테 이제 뭐 달라고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시어머니가 앉아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애가 일어나더니 어깨를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어깨를 두드리는 거야. 그 집이 이제 조용하단 말이야. 어깨를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뭘 달라는 거야. 한 번도 야옹이라는 걸 안 해. 우리 집은 엄청 시끄러워. 높낮이도 다양해. 왜냐면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 집은 앵무새 이런 거 키우면 진짜 작살나겠구나. 절대 키우면 안 되는 게 앵무새. 그래서 걔도 만약에 말 터지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웃에 민폐가 될 수 있죠. 나는 이티쌤한테 가끔 가다 집에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거든. 너네 말할 때 되게 크게 목소리로 얘기하지. 집에서도 그 목소리야. 집에서도 그 억양, 그 톤, 그리고 그 강세로 말을 해. 그 소리로. 누가 보면 우리 싸우는 줄 알 거야. 대화하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앞에 명사 없는데요. 부사 귀찮으니까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 없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여기 맞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애들이 시비 거는 경우는 뭐냐면 와시면 S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보어가 복수형이면 동사도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나 2번은요. 문장이 길어서 그렇지.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문장 끊어주시고요. 가능하게 됩니다.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 대절. 삶이 이런 식으로 지배받는다는 것을 보는 것이 가능하고요. 1번. 그리고 that 2번이요. 이 대절 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대절에서 주어가 얘가 들어왔어. 삶에서 큰 일들. 그래서 어떤 큰 일들인지 뒤에 콤마로 이어져 있어요. 뭐 누구랑 결혼할지 또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이런 큰 일들은 주어 있고 동사 필요하죠. 그래서 arise를 바꿔주시면 돼요. 발생하다예요. 자동사. 그래서 답이 2번. 그리고 여긴 내용상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패스하고 11, 12를 한번 해봅시다. 11, 12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관련 내용들. 자, 과학과 사회, 그리고 정치와 교육, 그리고 전쟁과 상업을 걸쳐서 새로운 기술들은요,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킨 게, 단순히 증가시킨 게 아니라, 멀리는 뭐뭐가 아니라가 아니고, not just요. not only. 뭐뭐 했을 뿐 아니라. 자, 그럼 기술이 한 역할. 기술은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킨 거 플러스 무슨 역할 했어? but. 하나 더 했어. 우리의 능력들을요, 능력을 형성해주고, 능력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핵심 내용은 누구다? 기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의 능력을 끌고 가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대. 자, 그러면 기술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엄청나니까 뭐가 필수적이래?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이래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된다는 건 분석해야 돼. 비판한다는 게 비난이 아니라 분석하느냐는 뜻이야. 그래서 왜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인을 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의미 있게 그 형성 과정에 우리가 목적, 형성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야, 그럼 기술이 우리한테 엄청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괜찮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잡한 기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기술 시스템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시스템끼리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전혀 모른다면, 다시 말해서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기술에 관련해서 무력할 수밖에 없죠. 파워리스는 무력하냐는 뜻이에요. 힘이 없는. 그리고 이러한 잠재성은요, 어디에서 포착이 되어지냐면 이기적인, 엘리트는 항상 기득권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득권.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럼 이기적인 기득권들에 의해서 이런 잠재성이 포착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의 잠재성 누가 가져간다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대중이 이해 못하고 있으면 위에서 가져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은 비인간적인 기업들에 의해서 가져가게 될 거래요. 그럼 기술은 얘네들에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기술이 서로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체크. 그리고 또 끊어서 우리가 그것들과 굉장히 강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 장관 파웰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대. 그게 국무부 장관이 하는 말이야. 그걸 또 우리나라 경제부처가 가져와서 똑같이 말했어. 이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대. 왜 알 수가 없냐면, 야, 그냥 단순한 환율이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나 몰랐는데 이치쌤이랑 나 아직까지 이해 못했는데 운하 문제가 달려있대요. 환율이랑 운하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될지 알 수가 없대. 그래서 운하니까 물류 움직임이지. 근데 대놓고 운하라 했으니까 항해술과 관련돼 있을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또는 아니면 이상한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과 그것들과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는요, 어디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냐면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용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실용성만 보면 안 되고 플러스 하나 더 봐야 된대. 실용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즉 반드시 실용성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확대해서 봐야 됩니다.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과연 뭐가 될지도 봐야 된대요.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된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된대요. 그리고 어떻게 세계에서 기능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안 보이는 방식,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방식이요. 왜냐면 너무 얽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안 보이는 방식. 그리고 서로 얽혀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키오스크도 그냥 좋은 기술인 줄 알았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 소외됐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안 보이는 방식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된대요. 요구되어진 것은,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뭐냐면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데이 버피예요. 리터러시가 필요하대. 리터러시가 뭐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야. 그래서 봐봐, 챗 GPT에 대해서 이해는 다 하고 있지. 뭔지. 어떤 놈이 떼돈 벌었잖아. 너네 어플 중에 스픽이라는 어플 알아? 이효리 광고하는 거? 그 스피킹 강사들한테는 엄청난 일자리 상실인데 챗 GPT 기반으로
그게 만들어졌어. 스피킹 할 수 있는 어플이 나왔는데 단계별로 스피킹이 가능하고 심지어 롤플레잉도 가능해. 내가 가게에 들어갔을 때 외국 손님으로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그래서 상대방 역할을 해줘. 그럼 이제 옛날 같으면 다 막 어학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1대1 첨삭도 해줘. 표현 잘못하거나 발음 잘못하면 그 애가 이게 입력이 되면서 바로바로 첨삭을 해줘. 그럼 굳이 스피킹하고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대표가 이걸 만들었겠죠. 떼돈 벌었잖아요. 떼돈 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어떤 미친놈이 그거 만들었던데 걔는 실패했어. 그래서 챗 GPT를 기반으로 수능 특강 변형 문제를 만든 거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챗 GPT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해봤거든요. 문제 만든 거에서 벗어나고자 챗 GPT로 문제 만들어봤어. 엄청 많은 걸 시도해봤거든? 하지만 한계점이 있었어. 일단 우리나라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치사하게 낸다는 거 자체를 얘가 인지를 못해. 그래서 아무리 난이도 높여도 되게 쉬워.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기가 안 나와. 그래서 어쨌든 안 나오는데 문제 만들면 다 쉽게 나와. 어휘 수준을 끌어올려도 결국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고2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학술적 용어를 잘 안 써. 근데 거의 다 학술적 용어 쓰잖아. 그래서 실패했는데 어떤 놈이 그거 해서 만들었더라. 그래서 팔고 있더라고요, 버젓이. 그래서 보자마자 나랑 이티쌤을 보자마자 이거 챗 GPT로 만든 거다라고 딱 보자마자 알았어. 이미 시도를 해봤죠. 자, 그래서 볼게요. 얘는 보면요. 근데 이렇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돈 벌 수 있고 심지어 이해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럼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진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뭐로 구성되어 있대요? 단순한 이해 이상이래. 그 다음에 might be. 아마 이해되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뭐가 되죠? 실행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까지 가능해진대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시스템의 기능적인 사용 이상을 건너게 됩니다. 뭐 하는 게 이해하다. 그래서 맥락과 결과까지 다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사용했을 때 이 기술에 미칠 영향까지 상황까지 다 고려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시 가리킨 건 진짜 리터러시 얘기한 거야. 진짜 리터러시는요. 뭐를 거부하는 거냐면 한 시스템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서 응용하는 것 아니래. 이 시스템 괜찮은데? 다 도입해볼까? 이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를 고집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서로 상관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다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또 아니면 한계점, 단 하나의 솔루션이 가져야, 단 하나의 솔루션이니까 만병통치약으로서 도입했을 때 가져야 한계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대요. 괜찮죠? 그럼 이제 남은 거 누구죠? 이제 이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한계에 대해서 둔감한 게 아니라 이제 민감해야겠죠. 센서티브.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그럼 답 몇 번이냐면 2번 일단.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셔서 이해를 넘어서서 비욘드 넘어서서 그래서 진짜 기술에 대한 리터러시에 대한 필요성이야. 답 4번이야. 그래서 내신 소은이랑 원진이는 그 목토방? 맞지? 그 덴센반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강민이랑 희명이는 12시에서 3시 오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요때 시간에 오시면 돼요.